사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검사와 모니터링 이미 다 받고 계신 상태고, 그리고 이후에 아무래도 정신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신 치료에 대한 데서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파브리병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검사들을 지금까지 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이름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한번 다시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브리병은 영어로는 이렇게 파브리스 디지즈고 또는 한글로서 파브리 앤더슨 병이라고도 비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파브리 앤더슨 병을 가로쳐서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은 이제 X 염색체에 연관된 미소좀 축적 유전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50개 정도의 이제 미소좀 축적 유전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름이 어렵지만은 이제 알파 갈락토시데즈 A라는 효소가 없어서 이 효소가 분해해야 되는 당지질이 분해가 안 돼서 그것들이 다 리소좀에 축적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럼 리소좀이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세포 내에 하나의 기관으로서 아주 작은 세포인데, 세포라는 게 아주 작은데 그 안에도 여러 기관이 있어서 소화랑 분해를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당지질을 분해를 하는데, 그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리소좀 안에 분해가 안 된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이것들이 특히나 혈관, 내피세포라든지 다른 평활근 세포 등에 많이 쌓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쌓이느냐에 따라서 다 별 질병들이 조금 다 다르기도 하고 증상도 다르기도 하고요.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 한 300여 분, 또 진단되지 않은 분들이 한 200여 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브리병의 유전 형태 및 발현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갈락시토데이즈라는 그 효소를 만드는 것은 이 GLA라는 유전자고요. 이 유전자는 X 염색체 유전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X 염색체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XY를 가지고 있고 여성 같은 건 XX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어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것이 모계 유전 질환이라고 잘못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그냥 X 염색체라는 유전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에는 증상이 좀 심하고 어린 나이에 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둘 다 이상이 생길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X 염색체가 좀 보완을 많이 해준다는 측면이 있어서 증상도 좀 약하고 늦게 발현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정상은 최근에는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증상이나 이런 염색체에 따른 이런 효소의 부족이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상과 징후는 결국에는 이 리소좀이라는 것이 모든 세포에 다 있고 그 리소좀 안에 이런 당지질이 다 침착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더라도 어떤 분들은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혈관이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뇌경색이 나타나는 분이 전부 다 다르듯이 이 파브리병에서의 증상과 징후도 결국에는 모든 환자분들마다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도 사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뇌경색도 있고요. 또 이것을 진단받았을 때 처음 충격이나 또 반복적인 통증이나 우울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눈에는 또 파브리병 때문에 생기는 백내장, 그리고 콩팥이 나빠지는 단백뇨와 신기능 저하, 또 피부에 혈관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신경계 증상으로서 타는 듯한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시면서 귀나 이제 눈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심장이 저희 대표적인 이게 파브리병이 관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기별 침범률을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심장이 가장 많습니다. 80% 가까이가 남성에 있어서 심장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장혈관병원에 계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심장내과에서 진단도 많이 하고
또 진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이쪽이라서 심장내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여성에 있어서는 심장만 침범된 경우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중요한 부분들이 콩팥과 그리고 뇌혈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침범을 할 수가 있어서 초기 검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 진료 지침에서 초기에 꼭 해야 되고 6개월, 1년째 해야 된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좀 내세워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어디가 아프신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그리고 신체 검진을 하는 거는 사실 매번 외래 오실 때마다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가족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통증과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년에 한 번 저희 홍지영 간호사 선생님이 설문지 같은 걸 좀 드리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라는 것들을 경험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이 문진표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문표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전자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체크해 주시고 소화불량이나 통증 그리고 이제 다른 손발 저림 등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 증상의 가감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가족력 조사가 상당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파브리병이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50여 가지의 리소존 축적 질환 중에 몇 안 되는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비록 희귀 유전 질환이라서 많은 우울감도 있으시고 충격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효소대체요법 및 먹는 약도 나오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어서 이 치료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에 대해서는 또 홍로 교수님 소개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평균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한 분이 진단되면 5명의 가족이 추가로 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5분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검사를 하시면 좀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족 스크린이 충분히 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이 돼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전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가족분들에게 검사의 기회가 생겼고 초기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장기별로 국제 진료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 검사로서는 심전도하고 초음파를 최소 1년에 한 번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심장 MRI는 처음에 꼭 해보고 이게 워낙 고가의 검사고 또 매년 하기에는 예약도 잘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도 어렵지만은 3에서 5년 정도는 해보자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매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뇌신경 검사로서 최초의 뇌와 눈 그리고 청력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관련된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히 없으면은 추후에 3에서 5년마다 좀 해볼 수 있겠다 정도의 이야기가 있고요.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좀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 콩팥 기능을 잘 보는 게 혈액 검사에서 잘 나오고요. 두 번째,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얼마나 나온지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6개월에 한 번은 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브리병이 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뇌신경 그리고 심장병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좀 잘 해드리는 게 중요해서 이것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파브리병의 특성상에 이 라이소지비3라는 특수한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검사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신장 효소 수치 검사들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피 검사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소변 검사도 마찬가지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파브리병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이런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의학과, 신경과, 신장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화기내과, 피부과 여러 과들을 좀 들리게 되십니다. 이것들 개개의 병원들이 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다 치료받기 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병원에서 한 번에 통합적으로 최초 1회에는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심장에서 중요할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에 많게는 80%까지 파브리병으로 인한 심장 증상이 생기기 때문이고, 그 증상들이 심장이 두꺼워지는 게 대표적이고, 이외에 판막이라든지 부정맥, 또 심부전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파브리병 때문에 치료를 예전에 못했을 경우에 사망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심혈관계 합병증이 거의 60%까지 육박을 해서 결국에는 심장 쪽을 잘 보는 것이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심장 검사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그 검사들을 짚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심전도라는 것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병이 있을 때 이것을 잡아내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심전도, 기본적인 심전도는 10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하루 종일 계속 있으면은 잡아낼 텐데, 10초만 딱 찍는 거라서 못 잡아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을 잃는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홀터 검사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붙이고 집에 가시는 검사가 있고요. 하나에 이렇게 작은 것을 붙이고도 14일, 최장 14일까지 우리가 심전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부정맥을 저희가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아마 모든 환자분들이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심장 초음파는 어떠한 방사선도 안 들어가고 조영제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크게 위해가 전혀 없는 그런 안전한 검사입니다. 이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기는 심장이 제대로 잘 뛰고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두꺼워지는 것이 파브리 심장병에서 제일 흔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측정하고, 이외에 다른 판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심장 MRI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심장 MRI는 좌심실,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한 이 두꺼운 심장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치료를 하면서 혈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이 특수한 측정값을 통해서 파브리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적으로 이것이 낮기 때문에 진단에도 이용이 되고, 또 이를 효소 대체요법 등의 치료를 했을 때 떨어진 값들이 얼마나 정상화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심장 MRI가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40분에서 60분가량 검사가 진행이 되고, 중간에 숨을 10초 동안 참았다 풀었다를 하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외래에서 그냥 아무런 표시 없이 예약을 하게 되면 6일에서 8개월 뒤에 잡히게 돼서 현실적으로는 좀 매번 시행하기는 어려운 검사이긴 합니다. CT를 찍으신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브리 심장 검사에 있어서 CT는 기본 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CT는 혈관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써서 특히 심장을 먹여 살리는 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혔나 좁아졌나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검사이고, 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CT를 찍게 되면은 혈관에 손상이 있는지 또는 출혈이 있는지를 보는 데는 CT가 굉장히 좋은 검사인데, 그 외에 다른 심장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뇌의 실질을 보는 데는 MRI가 더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파브리 심장 검사에 있어서 CT가 기본 검사는 아니고, 가슴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좁아졌다는 좀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시행할 수 있는 검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브리병 치료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효소 알파 갈락시도데이지 A가 없어서 이 당지질이 침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효소 대체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적합돌연변이 있어서 효소 증강제인 먹는 약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글 교수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중에 이 치료하면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심장이 두꺼워진 게 좋아지고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이비인후과, 신경과 문제는 증상이 좋아질 거고,
콩팥 같은 경우는 피 검사, 소변 검사로 나올 거고, 어떤 장이라든지 피부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좋아질 텐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좋아졌는지를 표현하기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는 부정맥이 없으면 계속 그냥 좌심실비대 소견만 나타날 거고, 일반 심장 초음파를 하면은 민감한 기능 변화나 좌심실비대 아주 민감하게 좋아진 것들은 감지하기 힘들고요. 심장 MRI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평가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고 검사가 어렵고 예약도 어렵고 최초 1회에는 급여 보험이 되는데 그 이후에 매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 자전거를 하면서 운동부와 심장 초음파를 봐서 심장의 미세한 수축기나 이완기 기능의 변화라든지 심폐 기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심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서는 운동부와 심장 초음파의 심폐 기능을 봤더니 효소 대체요법을 시행했더니 더 높은 운동 강도에서 유산소 대사 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치료 후에 조금 더 이러한 일상생활 수준의 운동이 훨씬 더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런 효소 대체요법을 받으시면은 이러한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신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심장 펫 MRI입니다. 원래 펫 검사라는 것은 암이 있으신 분에서는 이 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딱 검사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염증이 있는 곳에서도 당이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의 염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효소 대체요법이 심장에 큰 효과가 있다, 염증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이제 또 심장 펫 검사의 안 좋은 점은 암이 없으면 보험이 되지가 않고 굉장히 고가의 검사입니다. 그리고 MRI와 동시에 시행하면 굉장히 좋은데 국내에 한 개 병원에서만 검사가 시행이 가능해서 이스케이프라는 이러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펫 검사를 이런 효소 대체요법 중간이라든지 그리고 1년 뒤에 무료로 검사를 시행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검사를 진행하셨는데 심장 근육에 굉장히 염증이 많은 것이 나타난 바가 있고 몸에 또 암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꽤 많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파브리 질환이 다발성 장기 침범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 여러 과에서 여러 검사를 진행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스크린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효소 대체요법을 포함해서 치료 중 모니터링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심장의 여러 검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치료 중에 이런 뇌나 위장관, 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검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